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요법들을 선택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요요 현상으로 더 많은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수화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굶기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이 다이어트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일반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알고 있어서 제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양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살이 빠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살이 더 안 빠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요요 현상이 잘 오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저탄고지 방법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유명세를 탄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유제품, 고기, 버터, 기름 등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의 이 다이어트 방법은 몸을 더 망가뜨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식단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 이 방법들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카고 의대 저널 보도에 따르면 저탄고지 식단은 영양실조와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특히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췌장, 간, 갑상선 그리고 담낭이 약한 사람들은 이 식이요법을 꼭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오히려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하고 면역력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저탄고지 식단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논란이 있습니다. 저탄고지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0년 미국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초 선정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 순위에서 최악의 다이어트라고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탄고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바나나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 뻥튀기 다이어트, 양배추 스프 다이어트 혹은 또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죠. 포도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레몬 다이어트 이런 한 가지 특정 음식만을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요. 섭취 칼로리의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부종, 탈모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혈압과 빈혈, 골다공증 등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지방, 무지방 제품 섭취하는 겁니다. 지방을 또 제한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지방이 많은 기관으로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은 뇌세포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지방의 일종인 인지질은 세포의 껍질인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성호르몬을 비롯한 몸의 호르몬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을 하는 경우 생리불순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과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과한 것은 좋지 않지만 과하게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의 섭취는 오히려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 그 다음 또 오메가3가 많은 아마씨유, 이런 기름들은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얼음물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얼음물을 마시면 신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낮아진 신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혈액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식품 섭취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식품을 과하게 먹는 경우 간에 도리어 무리가 갈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몸에 피로를 쌓이게 해서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염증의 주요 원인은 사실 과체중과 무리한 근육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걷거나 뛰면 아킬레스건이 손상되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최악의 다이어트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피하시면 몸을 더 건강하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살은 빠지지 않거나 혹은 또 다시 쪄서 몸은 그대로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몸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제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